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봄이 되면 더 고민되는 피부 질환이죠. 기미, 주근깨 같은 색소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홍순권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네. 하얗고 뽀얀 피부 뭐 다들 원하시는 걸 텐데요. 네, 그러기가 그렇죠.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렇게 거뭇거뭇하고 칙칙하고 네. 피부 고민 하나씩은 다 네. 가지고 계실 텐데 색소 침착이 생기는 이유 뭐 아무래도 자외선 때문이겠죠? 그렇죠. 색소 침착은 쉽게 말해서 피부의 색깔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가 증가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는 원인에는 외상이나 약물, 염증 등의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자외선입니다. 네. 예, 흔히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는 색소 침착은 대부분이 자외선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 자외선을 많이 받은 피부에는 어김없이 멜라닌 색소가 증가돼 있어요. 그렇다고 이 멜라닌 색소가 나쁜 기능만 하는 건 아니고요. 멜라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피부에 나쁜 작용을 하는 과다한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멜라닌 색소가 네. 뭐 나쁜 역할만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피부 고민들이 자외선 때문에 생기긴 한다 이런 네, 얘기셨는데 그렇죠. 네. 색소 침착하면 딱 떠오르는 게 기미, 네. 주근깨, 검버섯 이렇게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씩 좀 네. 살펴볼까요? 네. 먼저 기미, 이거 네. 왜 생기는 거죠? 네, 기미는 일단 좌우 대칭으로 얼굴에 안개처럼 깔리는 색소 질환입니다. 주로 여성의 뺨과 이마 등에 나타나고요. 가장 중요한 발생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네. 그 외에도 경구 피임약이나 임신이나 약물 복용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외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여름에 악화되고 겨울에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임신과 관련이 있어서 주로 가임기 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역으로 폐경이 되면 자연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기미는 뭐 임신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거나 네.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래도 역시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이네요. 네. 주근깨는 네. 선천적인 거라는 얘기도 네. 좀 들리곤 해요. 네. 이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주근깨는? 네, 주근깨 발생에는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하긴 합니다. 예, 멜라닌을 과하게 생산해내는 유전자 변이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비교적 이른 나이인 5세 이후부터 발생하기도 하고요. 주근깨도 역시 자외선이 유발 요인이기 때문에 뺨이나 팔, 가슴 상부, 등 상부 이런 곳에 태양 노출이 많은 부위에 마치 깨를 뿌려놓은 듯한 5mm 이하의 반점들이 산재돼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근깨. 그렇죠. 네. 네, 유전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동양인보다는 금발이나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백인에게서 잘 생깁니다. 그렇군요. 주근깨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고 네, 그리고 네. 자외선의 영향을 많이 네, 받는군요.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검버섯도 참 고민이라고 네, 네. 하십니다. 네. 이거 보면서 야, 내가 벌써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네. 뭐 들기도 한다고 하세요. 네, 그렇죠. 검버섯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검버섯은 다른 말로 젖은꽃이라고도 하죠. 네. 예, 즉 나이가 많은 노인이나 중년에게서 발생한다는 뜻일 텐데요. 검버섯이나 젖은꽃은 둘 다 정식적인 의학적 명칭은 아닙니다. 예, 정식 명칭은 지루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지루각화증. 네, 지루각화증이라고 네. 해요. 이 검버섯은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누적된 자외선 노출이나 노화가 원인이 되겠는데요. 주근깨보다는 비교적 큰 크기로 갈색 반점이 생기는 양상을 보입니다. 색소 질환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네, 그에 맞는 알겠습니다.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40대 여성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제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피부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맑고 깨끗하고 탱글탱글했는데 와, 일하랴 아이들 키우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름도 많아졌고요. 피부색도 칙칙해진 것 같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40인데 제가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큰맘 먹고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이저 시술을 받은 곳에 상처가 생겨서 그 부분에 까맣게 색소 침착이 생겼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원래대로 돌아올까요? 아니면 치료를 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피부 질환이 좀 고민이 돼서 레이저를 네. 받는 경우가 제법 흔하잖아요. 네, 흔하죠. 그런데 또 이렇게 색소 침착이 생겼다. 네. 그러면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그냥 놔두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은 다른 치료를 또 해야 되나요? 네, 우리가 넘어져서 찰과상이 생기면 붉은 염증이 뒤따라오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닦지도 않고 착색이 생기잖아요. 네. 네, 이런 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일종의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부르는 것은 레이저 치료 후에도 따라올 수 있어요. 레이저도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종의 인위적인 피부 손상이잖아요. 따라서 회복 과정에서 약간의 염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그 염증 이후에 자연스럽게 남을 수 있는 것이 이 색소 침착입니다. 단 이 색소 침착이 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 경과 뒤에 자연 호전되지만 과도한 레이저 자극이 전달됐을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남거나 자연 호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대로 색소 침착의 원인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는 미백 레이저 치료를 추가로 받으면 호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이렇게 치료할 때 색소 네. 침착이 생겼을 때 네. 레이저 말고 뭐 치료할 수 있는 연고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네, 바로 그 연고제가 우리 흔히 부르는 미백 연고입니다. 아. 이 미백 연고에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이 있어요. 그 바로 성분이 하이드로키논이라는 성분인데 이 성분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피부 자극입니다. 도포 뒤에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따가운 증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 미만의 농도로 시판이 되고 있고요. 자극감을 줄여주는 다른 성분과 혼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자극감 때문에 너무 자주 바르시는 건 지양하시는 게 좋고 보통 하루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아주 적은 양을 도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 방법과 양에 네.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선생님.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네. 미백 크림, 뭐 미백 에센스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네. 이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도움은 됩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 미백 화장품은 주로 아스코빅산, 알부틴, 레티노이드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인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유효 성분의 농도가 의약품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부 장벽을 뚫고 피부 속 세포까지 전달되는 양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따라서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정도로 효과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앞서 사연에서 레이저 치료에 네.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색소 치료에 효과적인 레이저 시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색소 질환은 바로 멜라닌 색소가 겹겹이 쌓여서 생기는 거잖아요. 네. 따라서 과거에는 그 멜라닌 덩어리들을 포함된 피부를 통째로 파내서 없애버리는 레이저 시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술들은 과한 피부 손상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멜라닌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파장대의 레이저 빔을 조사하는 장비를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러한 레이저 시술도 어느 정도의 과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있지만 병변의 두께나 깊이 등을 잘 계산해서 치료한다면 최소한의 피부 손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피부색이 어두울수록 색소 침착이 잘 생긴다. 그런데 피부가 밝을수록 뭔가 좀 약하고 연하고 네. 햇빛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밝을수록 잘생길 것 같아서 정답 네. X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다고요? 정답은 O입니다. 틀렸네요. 네. 왜 그렇죠?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피부가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힘이 큰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피부에 멜라닌 함유량이 높다는 뜻이죠. 그래서 약간의 피부 손상이나 햇빛 노출에도 과한 색소 침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짙은 피부 타입을 가진 분들은 자외선 차단이나 피부 손상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피부가 밝으면 더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반대네요. 멜라닌 네, 색소가 반대로 많은 되어 건 있습니다. 어두운 피부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레이저 시술 자주 받으면 피부가 얇아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된다. 과도하게 받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정답 O 하겠습니다. 네, 아쉬워요. 이번에는 정답이 X입니다. X군요. 네. 왜 그렇죠? 네, 저도 진료 중에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레이저 장비는 그 목적에 따라서 정말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에 따라 피부를 깎아내는 작용을 하는 레이저들은 일시적으로 피부를 얇게 하고 약하게 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피부를 건강하고 두껍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항노화 레이저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치료를 하면 무조건 피부가 얇아진다는 것은 틀린 속설입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곧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봄이 옵니다. 따뜻한 봄 기온이 와서 반갑기도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여름이 올 때까지 점점 올라가게 되죠. 자외선은 비타민 D를 생성해주는 유익한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양의 누적돼서 노출될 경우에는 여러 색소성 병변을 만들고 최악의 경우에는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좀 더 꼼꼼히 바르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시길 바라고요. 색소 치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